뉴스 정면 승부 4.13 총선 격전지를 가다 경기 수원무 후보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진표입니다. 네, 자 먼저 출마의 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제 지역구인 권선과 영통, 수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런 지역에서 꽃피우겠다는 그런 것을 대표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수원 비행장을 이전하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데요. 네네. 그 부지에 삼성전자 못지않은 아주 경쟁력 있는 좋은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서 네.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아하.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인텔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그 합작 연구소를 삼성전자라든가 국내 기업들과 함께 유치하고요. 네. 또 신약 제조나 인공장기와 같은 그런 바이오 산업 연구소도 유치해서 인접한 많은 대학들과 함께 그 핵심 연구 단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첨단 산업 기지를 건설하고 또 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것, 이것이 저의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 활력의 방점을 찍으셨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최대 이슈가 되는 수원 비행장에 실리콘밸리, 바이오 단지, 네네. 연구개발 단지 등을 유치하시겠다라는 이제 원대한 비전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선적으로 좀 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 어떤 것으로 잡고 계십니까? 네, 이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세류나 권선 지역은 수원 비행장 때문에 투자를 못해서 도로나 교통 여건도 아주 열악하고 교육 여건이라든가 경제 여건도 열악합니다. 네. 이것이 수원 비행장 이전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도시 환경을 재정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권선과 영통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수원 비행장 이전법을 대표 발의해서 2013년에 통과시켰는데요. 네. 그 시작을 제가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도 제가 해서 빨리 조기에 이전을 완료하고 네. 그 지역 그것을 계기로 거기에 200만 평의 많은 땅이 생기고 또 수원 비행장 이전 과정에서 개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돈의 일부를 투자해서 권선과 세류 지역의 도시 환경을 재정비하는 것이 네. 또 중요한 제 공약입니다. 네. 자, 시작을 하셨으니 끝을 맺겠다 이런 결이신데요. 네네. 자, 지금 예. 이제 이 수원 무의 유권자들이 김진표라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과 이 더불어민주당에 결국 표를 주는 것과 맥락이 맞닿아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김진표와 더민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뭐라고 말씀 주시겠어요? 가장 큰 것은 이번 총선은 저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고 지난 8년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10대 재벌, 극소수의 재벌들은 소득이나 재산이나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중산층과 서민들 99%의 희생 속에서 이러한 경제를 운영해서 특권 경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1200조로 국가부채는 600조로 가계도 나라도 살림살이가 거덜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제를 개선하려면 근본적으로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출 대기업, 재벌 지원 위주의 경제 정책을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는 이런 정책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길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수원 비행장 이전 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국제적인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함께 갈 때에 우리 경제를 앞당겨서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요, 후보님. 당선되면 네네. 대표직에 도전해서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네네. 의미입니까? 네, 그것은 모두가 이제 야당에 기대하는 것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좀 바꾸어서 이 현 정권의 부정과 부패와 무능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야당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국민의 신뢰를 못 받았어요. 분열을 내고 또 지나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 보니까 운동권적 체질의 야당이다라고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 할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대안이 없을 때는 비판하지 말아라. 대안을 가지고 비판해서 수권 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경제를 살리는 정책 대결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야당을 만드는데 제가 필요하다면 당대표 도전도 불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 지금 하셨던 말씀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대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었죠. 네네. 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 보면 어제부터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이른바 셀프 공천을 두고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네네. 오늘 이제 비대위에서 14번으로 조정하는 중재안이 나왔습니다만 이 또 청년 비례에 대한 잡음도 나오고요. 이런 여러 가지 네네. 좀 내부의 분란들이 좀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지 않으세요? 글쎄요. 지금까지 김종인 대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천은 역대 어떤 선거에서의 야당 공천 중에서도 잡음 없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비례대표 공천인데 네. 지난 19대 때 우리 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크게 실망을 얻었습니다. 너무 운동권 지진에 치우친 그런 비례대표를 했다 그래서 이런 정당에 수권 능력이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네. 그것을 좀 의식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공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당의 정통성과 맞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저는 우리 지도부가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국민들의 여망을 잘 알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늘 중에 잘 조정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김종인 대표가 순위를 낮추고 또 몇몇 후보들을 조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김 후보님. 지금 네네.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대위원장으로 이 강봉균 전 장관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찌 보면 같은 이 여권 시절에 몸담고 경제 정책을 펼쳤던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지금 네. 상대당에 가서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경제 민주화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야당이 김종인 대표와 함께 지금 경합을 벌이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래 두 분이 자기의 경제 철학을 생각한다면 처음서부터 강봉균 대표는 새누리당에 네네.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우리 당에 오는 게 맞았던 사람이죠. 아. 그런데 중간에 각각 길을 잘못 선택했다가 네. 이제 제자리에 찾아간 것 아닌가 저는 아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또 굉장히 재미있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네네. 모두 후보 공천 작업이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이 네네.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자, 네네. 지금 이제 이번에 출마하시는 수원 무지역만큼은 좀 정책 대결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일체의 흑색선전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상대방이 도발을 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미경 후보도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고요.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를 빼놓은 대안이 있었는데요. 네. 그 비행장을 이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현재 10전투비 공군 골프장에 수원 숲을 조성해서 네. 시민들에게 이 휴식 공간,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서 돌려드리는 것을 제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서울 숲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수원 숲을 조성해서 문화예술공원과 자연체험 학습원, 또 습지 생태원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이 지역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수도권이요.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여야 초박빙 경합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일여 다야구도가 되다 보니까 이 수도권 연대 이야기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것은 각 후보별로 알아서 할 일이겠죠. 그리고 중앙당에서 큰 그림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일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정치 공학적인 이런 그 연대에는 이제 국민들이 식상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특히 저희 수원부 지역은 이미 양강 구도가 아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대가 야권의 연대와 통합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자기가 던지는 표가 사표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투표를 통한 연대와 통합이 가장 확실한 그런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후보님 이제 중진 정치인이시고요. 이번에 사선 도전이신데요. 끝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다시 국회에 들어가면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그리고 정치가 지나치게 여야 간의 정쟁과 대립, 갈등의 확산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런 정치를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정책 대결의 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선 야당부터 앞서서 혁신하면 여당도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나서요. 19대에 이제 이 원내 들어가셨다가 중도에 경기도지사 선거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중도 하차 없으신 거죠? 저는 19대 때도 제가 도지사에 어떤 출마하려는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 중에 대통령이나 도지사 출마는 늘 가능한 것이겠죠. 정치행 속에 들어가지만. 그런데 당에서 경기도지사로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당을 위해서 꼭 출마해야 된다라는 강한 권고 때문에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부족해서 보답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경기도지사는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년에 정권 교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저의 모든 정치적인 이런 모든 그 자산과 열정을 다 쏟아부을 생각이고 경기도지사는 우리 후배님들이 더 좋은 후보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습니다.